다릅니다. 정말 치기 좋게 들어와요. 왜? 투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볼의 위력도 떨어지고 홈워크도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어요. 3볼에서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는. 옛날 롯데 감독이었던 로이스터 감독이 3볼에서 스트라이크 들어오는데 안 치면 타자들한테 굉장히 화냈잖아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3볼에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안 치면은요, 터치 감독들이 굉장히 뭐라 합니다. 왜냐면 정말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안타 칠 수 있는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라마다 성향이겠지만 미국 선수들은 걸어서 폭을 나가라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타석에 폭을 나가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안타 치고 싶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상황일 때 약간씩 변동을 하십시오.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꼭 살아서 나가야 될 상황이면 100% 기다려야죠. 근데 팀 공격에 여유가 있고 점수 차이가 있을 때는요, 과감하게 공격을 하세요. 그게 더 본인들 컨디션 끌어올리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내가 기다렸으면 폭을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확률일 뿐이지 절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야구는. 스트리볼 위에 연속 3구 들어와서 삼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확률 좀 낮겠지만. 하지만 좋은 기회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볼에서 쳐가지고 홈런을 많이 쳐요. 저는 3볼에서 정말 잘 쳐요. 그래서 저는 1부잖아요. 저 3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예 볼을 빼버려요, 투수가. 워낙 3볼에서 그냥 막 쳐버리니까. 웬만큼 들어오는 볼은 다 쳐버립니다. 왜? 3볼에서 들어오는 볼은요, 정말 위력이 떨어져요. 지난번에 저 시합할 때도 3볼에서 홈런 쳤어요. 정말 그때 제일 좋거든요. 네. 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더 공격적이에요. 3볼일 때. 아예 투수가 제구가 안 돼서, 정말 제구가 안 돼서 그런 투수면 기다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는 공격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이것처럼. 투 스트라이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구종을 노려서 내가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구종을 선택해서 최대한 편하게 치세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조금 더 스윙 폭을 줄이고 더 갖다 맞추는 단타를 칠 수 있는 스윙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가 레슨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큰 스윙하고 작은 스윙하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시작을 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리그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쓰리볼 이후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늘어서 값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넣는 것 22부 정도는 랜턴을 못 넣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우리 사부요. 아, 그리고요. 사부여도요. 제가 왜 저기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이 왔을 때 치게 되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안 다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스트라이크 범위에서 살짝 벗어난 공도요. 3볼에서 치게 되면 공의 위력 자체, 투수가 아예 걸리려고 던지지 않는 볼이라고 생각하면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다치기가 더 쉽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일루 뒤로 넘어가는 2루가 잡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루가 이렇게 뒤로 잡는 것보다 2루가 예. 마찬가지예요. 3루 뒤로 가는 것도 유격수가 나와요. 수비수는요, 자기 머리 뒤로 넘어가는 공은 사실 수비가 어려워요. 옆에서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텍사스턴 안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수비수 머리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옆으로 넘어가는 타구는 텍사스턴 안타가 잘 안 나와요. 네.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들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플레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내가 알아야겠다, 궁금하다. 이거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까 타수를 짤 때요. 네. 제일 못 치는 사람이 3명이다. 네. 그럼 이 사람을 6, 7, 8번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분산시켜 놓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몰아넣는 게 더 몰아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나 못 뺐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순의 기회 자체가 앞에 몰려서 더 많이 타순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쪽으로 몰아넣는 게 오히려 더 나았죠. 왜냐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중간에 살아나가도 이득이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에 뛰어서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가라앉겠죠. 네.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살아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그렇게 뭐지 세 사람이 있다고 원래 그게 아니라 네. 파선을 짤때 네. 아무리 떨어진 사람이 했으면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중간이가 껴놔야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이 못 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쳐서 점수를 하는 게 더 높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했으면 알겠죠. 그리고 올해 제가 듣기로는 많은 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시합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평균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시합을 뛰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시합을 뛰어도 그 시합을 지게 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출전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건 어느 감독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독님이라는 직책 자체가 물론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의무감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원들의 어떤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요. 어떤 룰이 있으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점수 차이를 봅니다. 저희의 공격력과 점수 차이 그리고 팀원을 단속해 줄 수 있는 투수의 최대 맥시멈 점수를 고려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을 거예요. 특히 롱치료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내게 되면 그 선수를 완벽하게 다 빼버리는 게 아니라요.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선수를 다 100% 교체하시게 되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안 돼요.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스파이크를 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무리 투수가 최대 점수를 내서 5점, 4점, 3점, 이렇게 잡으신다면요. 이 점수가 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여러 선수들을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물론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내주게 되면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부담이 적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합도 뛰어보고 경험도 쌓아보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험도 쌓고 서로 어떤 그런 불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겨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시합을 못 뛰는 사람들은요,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가 벤치에 있어도 시합을 지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시합을 뛰지 않아도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대신 그 안에서 어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제 팀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님이 어떻게 선수들과 상의를 하신다던가, 딱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명확한 룰과 범위가 있으면 그 정도는 아마 팀원들이 다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수 출신인데도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자진해서 빠져요. 근데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남아요. 그 사람이 위기 상황이 되면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대신 제가 빠짐으로써
몇 사람이 뛸 수 있냐면요. 솔직히 선수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한 두세 명은 교체로 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팀의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서로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선수층이 두꺼우면요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리그에요 스틸이라는 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스틸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요 리그 우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의 우승 비결은요 실력이 아니라요 선수들의 평균화예요. 선수층이요 엄청 두꺼워요. 선수가 16명인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편차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도 주 베스트 멤버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부터 이 팀이 잘했느냐?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선수 기용을 계속 실패를 하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팀이 이런 상황일 때 이 선수가 잘하고 이런 팀이 들어갈 때 이 선수가 들어가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믿음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팀이 평균화가 딱 돼버리니까 누가 들어가도 할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딱 돼버리니까요. 절대 이 팀은 다운이 안 돼요. 제가 이 팀 경기를 보면은요 절대 쉽게 지지 않아요. 저도 진짜 그러니까 상대팀 찐땀 빼기 하고 져요. 막 1점 차이도 막 투아웃, 주자 2, 3루 막 말루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절대 포기 안 해요. 마지막 아웃카운트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 팀을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일부 팀도 이 팀 만나면 솔직히 자신있게 이기겠다고 저희도 장담 못 하겠어요. 실력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팀만큼은 제가 100% 자신있게 저희 이깁니다라고 말 못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팀 선수들이 평균화도 돼 있지만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내가 안 나가도 다른 사람이 나가도 잘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팀 분위기도 좋고 이런 팀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팀을 오래 유지를 하고요. 시합을 어떻게 뛰고 많이 뛰고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팀에 도움이 될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팀 수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시합을 절대 못 뛰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막 시합을 하는데 100%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나왔을 때 안 나가면 또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겨야 돼요, 경기는. 자,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수비 공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혹시 뭐 부족하다는 거나 아니면 이게 좀 뭔가 더 알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팀원들 간에 이제 수비 네. 포지션을 이제 분할을 할 때, 예. 이 선수는 외야에 적합하다. 내야에 적합하다. 나름대로 뭐, 구분할 수, 본인이 선호하는 거 말고. 선호하는 거 말고요. 있습니다. 내야에서도요, 삼루하고요,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가 강한 사람이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송구 능력이, 수비 능력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송구 능력이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 삼루하고 유격수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세간 같은 경우에는요, 송구 능력은 떨어져도요, 에러를 잘 안 할 수 있는 사람. 즉, 홈런을 해도요, 이루수는 공을 잡았다 잠깐 놓쳐도 여유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을 뒤로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몸으로 막을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금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키가 크신 분들이 많이 보는 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